드라이버가 거리가 좀 덜 나가는 이유가요. 손목을 너무 끌고 와서 공을 이렇게 밀어버리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골프보험 안보험입니다. 오늘은 쇼츠에서 사랑을 주셨던 비거리 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. 왜 비거리가 많이 나가지 않는지, 또 어떤 부분을 개선했을 때 비거리가 확 늘 수 있을지,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많은 분들이 드라이버를 칠 때 이제 힘있게 치려고 손목을 레깅에서 끌고 와서 너무 공까지 끌고 온 나머지 릴리즈 타이밍을 잊어버려서 공을 이렇게 밀어서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자,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백스윙에서 샤프트 탄력과 함께 릴리즈를 같이 풀어주는 타이밍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. 보통 여기서 생기는 오류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시작 시에 어깨랑 팔에 힘이 빠져서 클럽이 이렇게 툭툭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, 공을 강하게 치려 하다 보니까 너무 끌고 와서 공까지 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. 그래서 우리 샤프트는요, 공을 칠 때 증폭기 역할을 해줘야 돼요. 그 말은 무엇이냐, 내가 가진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50이다 그러면 팔이랑 손이 70 정도를 만들어주고 나머지 30을 채가 튕겨주면서 에너지를 더 증폭을 시켜줘야 돼요. 어떤 거랑 또 비슷하냐면요, 우리 오디오를 들을 때 증폭기 앰프파이어 역할하고 비슷해요. 내가 예를 들어서 오디오에서 출력이 100W, 200W가 나와도 앰프파이어를 통해서 더 큰 출력을 낼 수 있듯이, 이 샤프트가 내려와서 큰 폭발력, 샤프트가 휘어졌다가 펴지면서 큰 폭발력으로 거리를 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공을 치는 타이밍을 잘 알아야 돼요. 백스윙을 들어서 내려올 때 이미 백스윙 때는 몸이 다 꼬였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몸이 가서 보탤 필요도 없습니다. 그럼 백스윙에서 이미 꼬인 거를 가지고 여기서 놓아준다는 느낌만 있으면, 이 지금 휘는 힌지 스틱 같은 경우는 더 샤프트가 휘는 게 잘 보이겠죠? 이 휘는 타이밍, 휘어지는 걸 플렉스, 치고 나서 반대로 역상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걸 디플렉스라고 하는데, 백스윙이 플렉스 됐다가 디플렉스가 되면서 거리가 증폭이 되는 겁니다. 손목을 너무 끌고 온 나머지 플렉스가 된 상태로 계속 공이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샤프트 탄력을 전혀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백스윙을 들고 천천히 시작할 때 어깨 높이에서 이미 백스윙 때 힘은 많이 꼬였으니까 내려놓는다. 이때 레깅은 가볍게 유지를 시켜도 되고, 지금 스틱이 살짝씩 흔들리는 걸 보일 수가 있죠. 이 탄력을 느껴야 임팩트 때 내가 몸이 회전하고 탄력을 이용해서 공을 공을 때릴 수가 있어요. 이 탄력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. 근데 끌고 오신 분들은 탄력을 전혀 이용 못하고 민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다시 드라이버를 갖고 왔는데, 백스윙을 든 상태에서 이 어깨랑 팔 이 부분에서 클럽을 처음에 놓는 연습을 할 거예요. 이렇게 헤드 무게로 그냥 툭툭 쳐보는 거예요. 공은 막 멀리 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. 처음에 다시 한번 쳐볼게요. 어깨에서 툭 털어버린다는 느낌. 이건 캐스팅이 아닙니다. 캐스팅은 내가 몸에 너무 붙여서 더 이상 칠 곳이 없을 때 손목이 풀어지는 걸 캐스팅이라고 하지, 클럽이 멀리 내려와서 손보다 조금이라도 뒤에 있으면 이미 레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캐스팅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네, 이렇게 치면 좀 탄력이 붙어서 가는 걸 볼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. 이제 반대로 아까 저희가 오류가 났던 대로 끌고 와서 힘으로 한번 쳐볼게요. 보통 이런 모습으로 스윙을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비거리를 낼 수도 없고 힘을 적재적소에 풀어서 쓸 수가 없으니 거리가 안 나갔다는 겁니다. 연습장에서 지금 당장 가셔서 해야 될 것은, 올라가서 어디서? 어깨에서, 이 어깨에서 팔까지, 이 앞에까지 샤프트를 튕겨져서 끌고 와서 플렉스, 치고 나서 임팩트 때 디플렉스, 휘어진 상태로 공이 맞아야지 여러분의 비거리를 끌어낼 수가 있으니까, 이 방법을 사용해서 숨은 비거리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